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찐친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취방 문을 쾅쾅 두드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곤 다짜고짜 그러는 겁니다. 야, 너희 집 작은 방 있지? 그거 오늘부터 내 거야. 그리고 너 나랑 친하니까 매달 관리비 50% 더 내. 안 그러면 너 우리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심지어 그 친구가 동네에서 제일 힘센 주먹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이게 친구야, 깡패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6년의 국제정세가 딱 이 꼴입니다. 70년 넘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지금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은 예전의 그 든든한 수호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 안 되면 내다버리는 청구서 자판기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장면들, 사실 그게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생긴 갈등과 그 속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70년 우정을 반칼에 베어버린 그 사건부터 들여다보시죠. 자, 첫 번째 장면부터 가봅시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사건. 그냥 해프닝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네 안방이 전망이 좋으니 나한테 팔아. 안 팔면 네가 시장에서 물건 팔 때마다 수수료 25% 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위대한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덴마크와 유럽 입장에서는 이건 외교가 아니라 강도질이죠. 우리 70년 동맹 아니었어? 라고 물으면 미국은 아주 차갑게 답합니다. 동맹? 좋지. 근데 너희가 우리 덕분에 번 돈 이제 통행료로 내놔야지. 이제 미국의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쥐어짜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거래처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가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의 괴팍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내부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더 이상 남의 나라 안보를 공짜로 지켜줄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산물이에요. 우정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미국은 이제 동맹국의 영토를 탐내고 관세라는 무기로 우방에 숨통을 조입니다. 25%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 앞에서 덴마크의 주권은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았고 이는 유럽 전체에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외교가를 뒤집어 놓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가장 각별한 혈맹, 영국이 대놓고 등을 돌린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정밀 타격하려고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쓰게 해달라고 영국에 요구했죠. 예전 같으면 영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레드카펫을 깔아줬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가신다는데 길 비켜라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엔 어땠나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아주 단호하게 노를 외쳤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 기지가 전쟁의 발판이 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70년 대서양 동맹 역사상 유례없는 항명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리가 알던 영국이 아니다. 처칠이 그립다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고 영국 총리는 영국의 국익은 내가 판단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방어 목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48시간이나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48시간 동안 미군의 작전 계획은 완전히 꼬여버렸고 전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아, 이제 영국도 미국을 더 이상 무조건적인 리더로 보지 않는구나. 70년 우정을 지탱하던 가치동맹이라는 기둥에 아주 깊고 선명한 금이 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영국은 어차피 미국의 꼬봉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는 의회 하원 연설에서 아주 작정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실수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앞장서서 총대를 맸다가 부시의 푸들이라 비웃음당하고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흘렸던 그 흑역사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탈피해 전략적 자율성을 찾겠다는 주권 선언이에요. 자, 보세요. 든든했던 형님이 돈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막무가내로 싸움에 끌어들이려 하니까 동생들이 드디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해. 라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사람들은 스타머 총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70%가 미국이 관세로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맹국 시민들은 자기 정부에 주문합니다. 미국한테 호구 잡히지 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면 동맹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반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셈이죠.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작전을 위해 자국 내 공군기지에 이착륙 승인을 요청하자 스페인 산체스 정부는 국제법 위반 작전은 우리 땅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결국 미군 급유기 15대가 기름 넣을 곳을 못 찾아서 공중에서 방황하다가 독일 람슈타인 기지까지 억지로 날아가야 했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네이토 나토라는 조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방패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약이라는 종이뭉치가 각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지 냉혹한 진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내 안보를 지켜주겠다던 방패가 이제는 방위비 안 내면 치워버리겠다는 협박의 도구가 됐고 상대국은 그 방패를 발로 차버리는 상황입니다. 유럽인들의 배신감은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신뢰하는 유럽인은 이제 10명 중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방패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언제든 내 목을 겨눌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그게 지금 유럽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프랑스가 결국 판을 키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핵잠수함 기지를 직접 찾아가서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 만에 다시 핵무기 카드를 전면에 꺼내든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쳐준 안보 우산이 찢어졌으니 비에 젖기 싫으면 우리가 직접 우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프랑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없이 유럽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럽판 핵우산을 프랑스 주도로 구축하겠다는 야심이죠. 하지만 여러분, 핵무기라는 게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과 기술,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도 프랑스가 이 험난한 길을 택한 건 변덕스러운 미국의 입만 바라보며 떨고 있는 것보다 독자적인 무력을 갖추는 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에 내 숨줄을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유럽의 독립은 이제 구호를 넘어 핵무력이라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거대한 크레바스 빙하 균열가 쫙 벌어지니까 그 사이로 누가 끼어들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나라. 중국입니다. 미국이 채찍을 휙휙 휘두르며 동맹들 기강을 잡고 뺨을 때릴 때 중국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얼굴을 하고 맞춤형 당근을 쏙쏙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싸운 영국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주겠다며 위스키 관세를 절반으로 뚝 깎아줬고 관세 협박에 시달리던 캐나다에게는 주력 수출품인 카놀라유 수입을 파격적으로 늘려줬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프랑스에게는 아무나 안 준다는 외교의 상징 판다를 보내주며 환대했죠. 사실 말이죠. 이게 순수한 선의일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의 일방통행에 상처받고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유럽 국가들의 심리적, 경제적 약점을 아주 기막히게 꿰뚫어본 고도의 편가르기 전략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윽박지를 때 중국은 유럽의 마음을 사고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며 진정한 친구는 우리 아니니?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동맹국들이 줄줄이 중국의 VIP 대접을 받는 이 기묘한 광경.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풍경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겉으로 보이는 외교적 수사보다 훨씬 깊숙한 경제적 종속입니다. 한때 유럽 시장에서 보이지도 않던 중국산 전기차들이 지금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점유율 15%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인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턱밑까지 칼끝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2025년부터 쏟아진 중국의 초저가, 고성능 인공지능 AI 모델들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언제든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술을 끊어버리면 우리 공장은 멈춘다는 공포 때문에 기술력은 미국 뺨치면서도 정치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오픈 모델을 구명조끼처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스스로를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시키는 길로 몰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 때문에 흔들리는데 경제는 치밀한 중국 자본과 기술에 목줄이 잡히는 완벽한 포위망. 유럽은 지금 그 진퇴양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기술 종속. 그게 중국이 노리는 진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겁니다. 한때 전 세계가 동경했던 유로피안 드림, 즉 평화와 복지, 연대가 지배하는 세련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유럽은 지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년 최소 수백조 원을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복지는 줄어들고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겠죠. 유럽의 한 정치인이 남긴 탄식이 지금의 처지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유럽연합은 세상이 평화롭고 규칙이 통하던 시절에나 작동하던 온실 속 화초였다. 맞습니다. 따뜻한 온실 유리가 깨지자마자 유럽은 거친 정글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70년 동맹의 결별, 세계 질서의 붕괴. 이건 곧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저렴한 물가와 평화의 가격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아했던 꿈에서 깨어난 유럽이 마주한 건 텅 빈 무기고와 치솟는 세금, 그리고 동맹의 배신이라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 우정이 단 몇 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장 든든했던 방패가 내 목을 겨누는 시퍼런 칼날로 돌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2026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상적인 우정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겠지? 우리는 친구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날카롭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친 정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